제가 자, 그 점에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왜 원외 당협 위원장들한테 그런 네. 권한을 왜 안 줍니까? 왜 당원들의 당비는 같이 있고 그 소속된 당협 위원장한테 왜 원내 사람들하고 왜 그런 차별화를 시키죠? 그게 좀 우리 당 그 구조가 당원 당규 구조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당원 당규를 쭉 살펴봤어요. 네네. 그럼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대의원의 권한이 되게 커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도 있고 대의원 제도가 또 있어서 대의원의 권한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은 그 밑에서부터 변화가 올라올 수 있도록 구조를 짜놨어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당은 변화에 거부를 하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고 톱다운 방식이고 예, 저쪽은 톱다운 보텀업 방식으로 방식이고. 민주당은 바텀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음. 구조를 짜놓은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이 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 충분히 말씀에 좀 공감되네요. 보태면 이제 사실 당론이라는 거는 법안이나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발의된 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통일시키려고 만든 게 당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내 정당화의 그 움직임과 결합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한번 상황을 보시면 입법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 당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로 당론이 바뀌고 있어요.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성격이 법률 안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 하나의 그냥 뭐 본회의에서 찬반을 누를래, 가를 누를래, 부를 누를래 정도의 당론이 아니고 이젠 당의 미래, 당의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상 입법이 되고 있는 거고 탄핵안이 되는 거고 법률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당론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의원들만 규율할 게 아니다. 그럼. 이제는 원외 당협위원장부터 해서 당원들 모두가 이 당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참여시켜주는 방법들로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걸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런 겁니다. 기원은 사실은 입법안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당론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네. 그걸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입법을 위한 당론과 당의 입장을 그런 표명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민주당에서는 20%의 권리 당원들한테 그렇죠. 예. 약 34표의 국회의원 목을 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런 제도가 왜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의 그런 주인을. 지점들이 우리 당이 지금 이 민주당의 위원정당 해산 공세 등이 들어오게 됐을 때도 네. 그런 지점들이 우리 당의 방어력이 굉장히 허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원들은 사실 걱정 많이 해요. 당원들만 걱정하면 당직자들도 걱정 많이 네. 하잖아요. 당직자들은 직장이에요, 여기가. 음. 보좌관들도 걱정 많이 하고 네. 진짜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한동훈 대표 보고 제발 와서 우리 지켜달라고 빌어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렇죠.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제 3특검 수사가 되고 6개월 수사가 종결되면 기소를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쯤에 이제 줄기소들이 들어갑니다. 수사 결과가 쫙 발표가 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당 지방 후보들이 예비 후보 등록하고 명함 돌릴 때예요. 지방 후보들이 지역에서 명함 돌리는데 계엄 내란죄 수사 관련된 가장 자극적인 그 보도들과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 일단 선거 초반에 예봉이 꺾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굴려나갈 어떤 그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쟤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위원정당 해산 신청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건 할 것 같아요. 그걸 하는 것 때문에 그거 기대하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다 밖에서 지금 있는 건데 그거를 위원정당 해산 신청을 언제 한다고 저는 보냐면 6월 지방선거, 내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한다고. 직전에 한다고 봅니다. 직전에 딱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당 후보들한테 민주당 후보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저 당 후보 찍어줘 봐야 위원정당 해산되면 보궐선거해야 돼. 이야. 참 무섭네요. 왜? 그거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소름이 돋겠어. 근데 그때 당대표가 네.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이 추경호, 당대표가 권성동, 뭐 김문수 이렇다고 쳐보세요. 기라성 같네요, 아주. 네. 아니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야. 사람들이 당대표야. 그때. 꼼짝없이 위헌정당이야. 그러면 이제 그 공격들과 그 공세들이 막 들어가. 그러면 저는 진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당이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려고 하는 지방선거 주자들 있잖아요. 당장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올라와서 그렇지. 예. 그 저기 계엄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는 사람은 이번에 당대표든 뭐든 나오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난리를 쳐야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내년에 돈 내고 출마해야 되는데 선거운동을 뛰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나요? 그 사람들이 난리를 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제가 이 당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네. 닥칠 때까지 아무도 몰라.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아예 나오려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영남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요, 것 근데 같아요. 수도권에 예. 지난번에 당선된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의 구청장만 해도 우리 당이 몇 명인데요. 인천도요, 지방선거는 이겨서 구청장들은 다 우리 당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구청장 하시던 분들이 다시 출마 안 하려고 하겠어요? 다 다시 출마하려고 하지. 그분들의 그런 분들, 지금 시의원, 구의원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지난 지방선거를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저기 김문수 후보, 권성동 후보, 뭐 나경원 후보,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안 돼. 추경호 의원 같은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와가지고 해야 돼. 안 그러면 내년에 진짜 닥치는 일이 지금 그리고 근데 한동훈 그랬다간 대표한테 공천 와가지고 못 받을 거니까. 공천권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천권이 문제는 공천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그 거 선거를 하잖아요. 치러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특검 수사 결과 나오고 위원정당 해산 신청 당한 다음에 그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제가 진짜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빵빵 떨어지는 그걸 뚫고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선거인지 진짜 비참해요. 진짜 돌아다니면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네네. 지금은 정말 무릎을 꿇고라도 삼고초려, 십고초려해서라도 한동훈 대표를 그 선거를 뛰려는 사람들은 모셔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지도 않잖아요. 자, 요거 받고 우리 당직장님. 자, 네. 요거 받고. 지난 2018년 때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2017년에 우리가 탄핵이 되고 네. 18년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당 대표가 누구셨냐면은 홍준표 대표셨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시고 이제 그 해에 7월에 열린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셔서 당 대표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열렸는데 지방선거에서 대패했습니다. 맞아요. 대패했는데 촌극이 있었어요. 어떤 촌극이냐? 우리 후보들이 경남입니다. 경남도 있고 우리 홍준표 당시 대표의 지방이 이제 그 경남지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경남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뭐 그래도 인지도나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경남에서 지방선거를 뛰셨던 후보들이 아무도 홍준표 대표에게 지원 유세를 와달라는 맞아. 요청을 아무도 안 합니다. 심지어 당시 당대표 홍준표 당대표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었어요. 오지 말라고. 어떻게. 네. 그러니 우리가 탄핵 이후에 열리는 이 지방선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심지어 누가 당대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대표가 겪어야 될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외부 환경 자체가 우리 박상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부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수사의 칼날을 정확히 들이밀고 있을 때 네. 우리 후보들 자신 스스로도 지금 못 지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충분히 예상되죠. 왜냐하면 충분히 2018년에 우리가 겪어봤으니까요. 우리 바깥에서는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는. 저는 사실 이 정치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음 전당대회가 열릴 때, 이번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만약에 밑에서부터 그런 물밀듯이 한동훈 대표 아니면 안 되겠다, 이분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라고 네. 우리 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나 당원들이 막 나서가지고 그런 주장을 한다면 아마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도 생각을 다르게 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그런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지고 가는 사람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에 출마하실 분들이 너무 한가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지금 저기 계시고 있는지 난 진짜 모르겠다. 이게 지금 완전히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우리가 그 위원정당 해산 공세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이 위원정당 해산을 신청을 한다고 합시다. 이재명 정부가. 네. 근데 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예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겠지. 내가 개헌 막은 사람이고 내가 탄핵 찬성한 사람인데
내가 당대표로 그렇게 한다. 이거 내가 지금 또 다시 당대표가 됐는데 무슨 위헌정당 해산이 헌법재판소가 받아주겠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당 후보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러면 민주당의 그 공약이 안 먹힐 거예요. 근데 대표가 김문수, 권성동, 뭐 나경원, 뭐 기타 등등이야. 그러면 그냥 그 말이 그대로 먹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바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저 안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제가 느끼기에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안 제가 안 진짜 되니까. 이게 진짜 제가 우리 당에서 정말 안 제가 되니까. 한창 이제는 1년 6개월 정도 저도 이 당에서 해보니까 네네.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 음. 너무 빠르면 안 돼, 이 당은. 어. 그러니까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아직 구청장, 군수, 시장, 시의원, 구의원 드린 거예요. 아직. 그리고 아직 그런 의전도 다 받고 있어. 아직. 그러니까 닥쳐야 한다. 그러니까 음. 이게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는 이긴 사람이고 선거 이긴 사람이고 이긴 걸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 이게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 시청자 댓글이 맞습니다. 망해봐야 안다 카더니. 정말 그 어떤 그 절박함이라던가 선거에 대한 그런 환장하겠네. 한 환장하겠어. 1년을 남겨놓으면 선거를 1년 남겨놓으면요. 그냥 선거 운동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정치인이라면. 밭을 갈아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직을 누리고 있어 아직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그렇구나.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거를 이제 빨리 생각하다 보니까 빠르다고 계속 욕을 먹은 거야. 저도 계속 빨리 생각하면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빠르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제 생각에 네. 내년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출마하지 않아도요. 내년 3월이나 4월쯤 되면은요. 한동훈 대표 보고 지원 유세 와달라고. 그럼? 도와달라고 전국 각지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때 돼서. 그리고 그때 당대표가 그제서야. 네, 그때 당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됐던 저기 권성동이 됐던 나경원이 됐던 당신들 뭐, 오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다 어디 가 있을 거예요. 그때서야. 충분히 상상됩니다. 진짜 미치겠다. 근데 오늘 그걸 할 걸 그랬나 봐요. 네. 갑자기 일일 동체조사 생각나는데 나경원 의원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거 할 걸 그랬다. 갑자기 그 자. 생각이 났어요.